올해는 꼭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무슨 주제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주제보다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주제도 콘텐츠도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을 못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순서가 틀린 겁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물어봐야죠. 2026년 첫 영상은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바로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영상이나 책 같은 걸 찾아보면 상당수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라. 내가 잘하는 걸 해라. 나만의 주제와 키워드를 잡아라. 텍스트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제를 먼저 확정해야죠. 내가 누구고 왜 존재하고 뭘 추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모르면 보통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브랜드는 결국 껍데기죠. 껍데기. 나라는 주어가 있고 나서 동사가 있어야죠. 실제로 예전에 잠깐 그 유튜브 레슨 같은 걸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은근히 많았어요. 주제를 못 잡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현타와 지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봐. 그러다가 누가 또 뭐 잘됐다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키워드 떡상하는 거 있으면 또 그거 따라하고 내 옷이 아닌데 자꾸 남의 옷 입고 춤출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의 중심축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방향을 못 잡고 막 이리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내는 게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누구나 쉽게 따라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못 믿겠더라고. 회사에서 상품 브랜딩하는 것보다 저 같은 개인을 브랜딩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어떤 상품을 브랜딩하는 건 사업 구조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스펙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순 덩어리예요. 나한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막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 어떤 마음의 결핍에서 오는 방어기제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방어기제를 착각해서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그 어떤 브랜드의 스타일이나 헤리티지, 가치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릴 적에 어떤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방어기제 때문에 명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명품 전문 리뷰어로 브랜딩한다고 했을 때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하게 지속이 될까? 저는 그게 되게 지속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감정이, 그 명품을 소유하는 걸 통해서 얻는 감정이 내가 행복한 감정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릴 적의 상처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할수록 무의식 중에 내 상처를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해도 공허해요. 번아웃이 되게 쉽게 오는 거죠. 그러다가 현타 와서 결국 접잖아요? 그럼 또 자책을 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얼마나 악순환인 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가난하면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감정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 요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려면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잘 안 가요. 못 가죠. 왜냐면 다들 알 거예요. 성인들이면은 보통 마음속에 하나씩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검은 상자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상자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쌓인 좀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니까 이거를 열어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으면, 설령 그게 내 상처에서 온 거라고 해도 내가 그걸 인지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내가 얻고 싶은 감정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제 사례로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텐데 그건 이제 바로 식탁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장 쉬운 사례가 바로 제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한 5년 전쯤에 요리 유튜브를 한번 했다가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건데도 이게 영상 몇 개 올리고 나니까 금방 현타가 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제대로 지속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이유를 지금은 알아요. 요리를 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계속 파고 들어갔거든요. 막상 말하려니까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신감이 너무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으니까 밥이라도 잘하면 여자한테 인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제가 채우고 싶었던 감정은 요리에서 오는 행복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그러니까 어떤 효용감 같은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이런 걸로 어떻게 내 컴플렉스를 메꿔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리는 어떤 그런 감정을 내가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 요리를 유튜브로 만들면 과정이랑 결과만 보여주니까 제가 원했던 그런 감정적인 보상이 충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친 거고. 예전에는 이런 내면을 열어본다는 게 막 내 찌질한 컴플렉스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너무 싫어서 자꾸 속마음을 못 본 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좋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 행위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 행위가 나한테 주는 어떤 감정을 좋아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 감정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정인가? 아니면 나한테 있는 그 어떤 결핍이나 상처를 덮어주는 감정인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원했던 감정이 뭐지? 이렇게 내 감정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것들은 진짜 굉장히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긴 해요. 너무 내가 작게 느껴지고 찌질해 보이고 한심해. 그런데 이런 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만 있어도, 인지만 하고 있어도 내가 지속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찾는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진짜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든지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 나라는 브랜드의 기둥이 쓰러지지 않는 공식이에요. 하면 할수록 행복하거든. 그럼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감정을 찾게 됐을 때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선생님이고 주제도 완전히 같은 콘텐츠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둘 다 필요한 감정이 조금씩 달라. A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효용감 같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A 선생님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됐구나, 이런 감정을 지속해서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 선생님은 사람들 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고맙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포맷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A 선생님한테 있어서 유튜브는 자기 존재랑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 B 선생님, 이쪽은 성격이 좀 달라. 막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인정할 때 주목받는 기분, 권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콘텐츠를 통해서 역시 내 말이 맞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확인받을 때 행복을 느끼겠네요. 그래서 B 선생님은 콘텐츠 대본을 쓸 때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운 다음에 자료와 논증을 통해서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B 선생님한테 유튜브는 자기 지위를 재확인하는 수단인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플롯으로 콘텐츠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채널 주제나 포맷은 내가 필요한 감정을 지속할 수 있는 플롯, 그러니까 내 알맹이가 갖춰지고 나서 얼마든지 기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A 선생님이 자기 알맹이가 아직 없어, 자기한테 필요한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B 선생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주제나 포맷이 기억적으로 완벽하면은 뭐해요. 뭐 나랑 안 맞으면 땡이지. A 선생님한테 재미가 없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때려쳤겠죠. 근데 이게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접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나만의 주제와 키워드,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 결핍이 어디에 숨어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지속해서 얻고 싶은지, 이런 걸 먼저 찾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거기 맞춰져요. 왜냐면 마음의 당위성이랑 명분이 생기고, 명분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얻고 싶은 감정의 방향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나라는 인생 콘텐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내 감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반대로 내 감정의 방향을 안다는 소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한테는 가는 길도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부산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도 괜찮아요. 나이가 있든 방황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가다가 휴게소에서 알감자를 먹든 중간에 성심당을 찍고 오든 걱정이 안 돼요. 내 목적지가 그대로인 건 변함이 없고 내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여정이 설계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A 선생님 얘기 다시 떠올려봐요. 사람들 돕는 콘텐츠를 하면 되게 행복해지는 타입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럼 그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소리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런 일을 실제로 더 잘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콘텐츠를 넘어서 그 분야에서 계속 히스토리가 쌓일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걸 더 행복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여기저기서 막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행복해서 계속 했을 뿐인데 삶이 계속 자기가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야, 오늘 얘기 앞뒤 잘라놓고 들으면은 무슨 브랜딩이 아니라 뭐 새해맞이 정신수양처럼 됐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브랜딩의 목적이 뭐겠어요? 회사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해달라고 계속 어필을 하면서 브랜딩하는 것처럼 나를 더 좋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나에 대한 브랜딩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최고의 비법이 뭘까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브랜딩이랑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겠지만 그게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좌 같은 식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026년 모두가 자기 마음의 방향을 찾아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